슬슬 마무리할까요? 예. 이제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큰일 났네. 좀 모자랄 것 같은데 30분 더 해도 되나요? 최대한 현대사가 원래 되게 재미있는 내용이거든요. 예, 진짜 다이나믹하고 골 때리는 새끼들 많은데 그런 거 얘기를 못하고 최대한 그냥 압축해서 들어갈게요. 예,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것만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오늘 최대한 우선은 여러분이 문제 푸는데 지장 없게, 알겠죠? 거기까지 진도 나가고. 그리고 우리 1시간 원래 더 남았잖아 우리. 금요일 안 올 거예요 여러분들? 금요일 안 와요 다들? 원래 우리 금요일날 마무리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요일날 통일정책하면서 마무리 짓고 그냥 같이 문제 풀면서 같이 공부하시면 더 나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전까지 그래도 여러분이 복습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진도 빨리빨리 빼는 거니까 취지가 그거죠. 오늘 끝내겠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도만큼 복습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금요일날 최종 점검 마무리합시다. 그래서 금요일날은 우리가 문제풀이 위주로 나갈게요.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이제 기운차게 우리 맨 마지막 교시 지금까지 잘 참았고요. 이제 마지막 기운에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현대사는 연도 따로 외울 필요 없어요. 우리가 45년 광복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48년에 뭐가 만들었다? 정부가 수립되었다. 그래서 이제 몇 년부터 우리가 들어가면 될까요? 48년부터 이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48년부터 이제 어떤 사건이 있는지. 자, 48년부터 언제 한번 잘라주면 되고요. 52년 잘라주면 됩니다. 몇 년 걸렸지 여러분들? 4년 걸렸죠? 그 다음에 또 한 번 잘라줄 거예요. 몇 년 잘라주면 된다? 56년 자를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자르면 되더라? 60년. 몇 년마다 우리가 단위가 결정되죠? 4년마다지요. 그 4년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대통령이가 몇 년이니까? 4년이니까 요때마다 어떤 주요 사건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0년부터 53년까지는 무슨 전쟁이 있었고 6.25 전쟁이 있었다는 거 머릿속에 기억하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52년에 몇 대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죠? 2대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암기하는 거 아니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나 알아두고는 이거예요. 재헌국회 있었죠. 우리가 배웠던 1대 국회. 그 1대 국회만 국회의원 임기가 2년이었습니다. 걔네만. 우리 국회의원 임기 대부분 몇 년이죠? 4년이죠. 근데 1대 국회만 2년. 그래서 요 재헌국회는 언제 끝나고 50년 5월 달에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몇 대 국회가? 2대 국회가 열렸겠죠. 2대 총선이 있었을 거 아니야. 대선 아니라 뭐가 있었다? 총선. 이때 이승만이 많이 권력을 차지할까요? 선거에서 못 차지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48년 5월 10일 때는 웬만한 양심 있는 정치가들 있죠. 여기 선거 참여 안 했습니다. 이 선거에 참여하면 민족이 분단되는 거니까. 그리고 결국 뭐더라? 우려대로 뭐다? 민족 상장까지 일어났잖아. 근데 이제 분단이 됐잖아. 확실하게. 그러니까 이제 뭐더라? 양심에 꺼릴 것 없이 대부분 사람들이 보다 많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에 반대된 사람들이 대거 국회로 진출하게 돼요. 그리고 원래 이승만이 뭐더라? 독립촉성중앙이었다는 거 기억나시죠? 독촉중. 그 다음에 한국 무슨 당이 있었죠? 한국 무슨 당? 민주당. 얘네가 같이 편먹고 뭐더라?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승만은 권력 차지한 다음에 권력을 나눠 먹을까요? 혼자만 헤쳐먹을까요? 혼자 헤쳐먹어요. 그래서 결국 얘네들이 나눠지게 돼. 이승만과 결별해요. 그래서 얘가 무슨 당이 되고? 민주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승만 당이 무슨 당이 되더라? 자유당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대 총선거 때 자유당이 의석수가 많았을까요? 엄청나게 쪼그라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청나게. 그래서 한마디로 국회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어졌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승만 당은 일명 무슨 당이라고 한다? 자유당 이렇게 말하게 돼요. 자, 그럼 이제 길게 서론 말했고, 자 이제 우리 52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2년에 2대 대통령 선거 있었죠? 요때 뭐더라? 이제 대통령 선거 뽑아야 되잖아. 국회에서. 근데 국회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가지고 이제 뭐더라? 개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몇 차 개헌이더라? 1차 개헌 거기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차 개헌의 내용은 왜 일어난지 알겠죠? 국회에서 자기가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그래서 개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무슨 내용이 바뀔까요? 자, 대통령 4년. 이건 그대로 가면 되겠죠? 중임 몇 회였고? 1회였고요. 근데 뭐가 바뀌면 될까요? 그죠? 국회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없다 보니까 뭘로 고쳤다? 국민 직선제 개헌. 이게 몇 차 개헌이다? 1차 개헌.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여러분들 내용 알 수 있겠죠? 자, 이제 뭘로 고친 거다? 간선제를 뭘로 고친 거다? 직선제로 개헌한 내용이 요 1차 내용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승만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이 찬성할까요? 이 개헌안에 통과시킬까?
안 하겠죠. 그래서 이제 뭐더라? 부산 정치 파동이라고 해서 그 당시가 지금 난리통이잖아. 6.25 전쟁 중입니다. 수도가 임시수도 부산이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그 당시 자가용이라 버스 타고 출퇴근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쟁 중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승만 반대하는 모든 야당 의원들이 버스 타고 국회로 가게 되는데 이 개헌안을 막기 위해서 갑자기 군인들이 총출동하더니 포크레인이 오더니 이 버스를 통째로 연행시켜버립니다. 못 들어가게. 그 다음에 이제 뭐더라? 자기네만 남아서 통과시켰던 거. 그래서 이걸 뭐다? 부산 정치 파동이랍니다. 이런 이야기만 안 믿더라고요, 사람들이.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버스 있죠? 버스 통째로 뭐다? 연금한 겁니다. 버스에서 나오지도 못하게. 저기서 문 열어줘 그러더니 메롱메롱 하면서 안 열어주면서 자기네들만 모여서 개헌을 통과시켰던 거. 요게 바로 뭐다? 발췌 개헌. 되나 여러분들? 그래서 어디에서 이런 파동이 일어난 거죠? 어디에서 임시수도? 그래서 부산 정치 파동 이렇게 말하게 되고요. 헌법을 다 뜯어 고쳤다면 특정 부위만 뽑았다. 특정 부위만 뽑았죠. 그래서 일명 뭐다? 발췌했다, 발췌 개헌 이렇게 말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끝났죠. 그리고 국회는 양원제로 구성되는데 실제 운영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할 거는 간선제를 뭘로 고쳤다는 것만 기억하면 될까요? 직선제. 그래서 1차 개헌 됐고요. 그럼 국민 직선제로 고치면 이승만이 대통령 당선되냐? 부정선거의 대표 명사가 이승만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모든 분선의 노하우는요, 승만일부터 비롯된다고 보시면 돼요. 각종 뭐더라? 부정선거를 통해서 대통령 당선되었다. 되나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52년과 몇 년 사이 보면 될까요? 56년. 자, 그럼 56년에 몇 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 거죠? 천천히. 여기가 1대 됐고 여기 몇 대? 2대. 그 다음에 여기 몇 대? 3대 대통령. 그랬죠? 여기 몇 대 대통령 선거 있을 때야? 3대 대선이 있을 때. 자, 그러면 이승만 당연히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나가야 되지. 근데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요. 중임 몇 회였어? 1회였지요. 한 번 하고 두 번 헤쳐먹었잖아. 나갈 수가 있다 없다? 없잖아. 그럼 뭐 하면 돼? 헌법 뜯어 고치면 돼요. 그래서 이 사이에 이제 몇 차 개헌이 있게 되더라? 요 사이 이제 몇 차 개헌? 2차 개헌. 54년인데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56년 전에 헌법을 뜯어 고치면 나갈 수 있잖아. 그 전이더라. 이렇게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54년에 몇 차 개헌? 2차 개헌. 그럼 2차 개헌의 내용 말해봐요. 뭐를 철폐하는 거야? 중임 제한 철폐. 그것도 단서도 붙었습니다. 오직 누구에 한해서만? 승만에 한해서만. 승만인 소중하니까. 그래서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만 중임 제한 철폐. 그게 뭐다? 2차 개헌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나 여러분들? 내용 간단하죠? 중임 제한 철폐예요. 그럼 여러분들 당연히 이것도 뭐더라? 사람들이 많이 반대하겠죠. 근데 이때 재밌는 게 그 당시 의원 정출수가 203명이었어요. 개헌안 3분의 2가 찬성해야지만 통과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 135.3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이 딱 봐서 상식적으로 몇 표 이상 나와야지만 개헌 통과선이야? 136표 나와야지만 개헌 통과되겠죠. 근데 안타깝게 딱 135표 나왔습니다. 안타깝게 승만 입장에서. 그래서 뭐더라? 이것은 통과 아닌 부결되었다? 부결되게 됩니다. 승만이가 집에 가서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겠죠. 한 명한테 진 것도 아니야. 정체불명의 0.3 때문에 진 거야. 잠이 안 오지. 그래서 집에 가서 0.3, 0.4, 씨발 0.3 계속 하다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 지식이 떠오르는 겁니다. 초등학교 때 어떻게 배웠어요? 4 이하는 뭐 한다? 버리는 것이고 5 이상은 뭐더라? 반올림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날 이제 뭐다? 갑자기 국회의원을 다시 불러요. 서울대 교수가 와요. 서울대 교수가 막 이걸 가르쳐줘요. 수학에서 4 이하는 버리는 거, 5 이상은 반올림하는 거다. 한마디로 135.3이란 거, 3은 뭐더라? 버려야 되는 숫자다. 그럼 몇 표가 개헌 통과선이다? 135표가 개헌 통과선이다. 그래서 이겁니다. 통과된 거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딱 나타내니 표가, 그리고 이제 뭐더라? 표결안을 넘겼던 거. 요게 바로 뭐다? 유명한 4.4.5.2 개헌이 되겠습니다. 표정이 다들 그랬어요. 국회의원들 여러분과 똑같은 무슨 소리지? 이런 표정 있다가 한 사람이 이제 욕하고 그러면서 뭐다? 난리치고 승만이 도망가고 국회의장 난리 폈던 게 요게 뭐다? 4.4.5.2 개헌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 2차 개헌은 별명이 뭐 내용은 뭔지 알겠죠? 무슨 제한 철폐고 중임 제한 철폐고 별명은 무슨 개헌이라더라? 4는 버리고 그 다음에 5는 반올림한다. 4.4.5.2 개헌 이렇게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이 2차 개헌에 의해서 몇 대 대통령 선거 나올 수 있다? 3대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되셨죠 여러분들? 자, 이제 3대 대통령 선거 나갈게요. 그 자유당 정권의 후보자는요. 당연히 누가 나가더라? 우리 승만이가 나갑니다. 근데 그 당시 부통령도 뽑았어요. 부통령. 그래서 거기는 이기붕이라고 있어요. 이기붕.
그냥 승만이 꼬붕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민주당 그 당시 최대 야당이었다 보시면 돼요. 민주당에서는요 이제 신익희 의사가 나와요. 신익희 의사 이름 안 적을게요. 그 다음에 이제 부통령 장면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무소속이 있었어요. 무소속. 당이 있다 없다. 당이 없어요. 그때 이후에 조봉암이라는 사람이 등장했다 보시면 돼요. 조봉암. 여기 몇 대 대통령? 3대 대통령 선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3대 대통령 선거가 있죠. 솔직히 모든 국민들이 다 신익희를 염두했어요. 이번에 승만이 하는 건 절대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다 이를 갈고 무조건 신익희 해야 되겠다. 하지만 이분이 갑자기 병사예요. 승만이 운도 좋아요. 승만이가 죽인 거 아닙니다. 운이 좋은 거예요, 그냥. 알겠죠? 그냥 병사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바보야, 바보. 알겠죠? 바보 꼬붕 새끼니까 부통령이 누가 당선되더라? 장면이가 당선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그러면 이승만이 모든 표를 독식해야 되잖아. 대부분 무소속은 지지율이 없는 거 알고 있죠. 허경영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사람들 모르니까. 근데 갑자기 보다 몇 퍼센트 지지율을 얻더라? 30%의 지지율을 확 받게 돼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더라? 니 되는 건 맞겠다. 아무도 모르는 사람 막 찍어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3대 대통령 선거. 당선은 누가 됐지만 승만이었지만 갑자기 누가 엄청나게 떠올랐다? 조봉암이 엄청나게 떠올랐더라. 이때 이승만도 처음으로 위기의식을 가졌다고 합니다. 국민들이 날 싫어하나? 이런 의심을 처음으로 했다고 하는 게 요 선거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러분들? 자, 그럼 이제 3대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됐죠? 3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조봉암이 엄청나게 인기몰을 해요. 이 사람이 목숨 걸고 이걸 말합니다. 새롭게 진보당이라는 걸 만들어요. 지지율이 되게 높아지다 보니까. 그리고 평화통일을 처음으로 내세우게 돼요. 우리 이승만 앞에서 평화통일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빨갱이라고 다 때려잡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뭐다? 통일 얘기를 못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갑자기 뭐다? 평화통일을 주세요. 지금은 평화통일하면은 인기 없는 정책이지만 남북 이산가족 생각해봐요. 3년 동안 전쟁 과정했죠. 전쟁통에 손 놔두지요. 이산가족 바로 돼버린 거야. 그리고 그 영화 국제시장 보면은 남한에 왔잖아. 부산에서. 거기서 손 놓치죠. 그것도 이산가족이야. 여러분들 이산가족 하면 남과 북이 이산가족 아니에요? 남한 내에서 이산가족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전쟁통이다 보니까 연락이 안 되잖아. 그 전쟁통에보다 손 한 번 놓치면 다 이산가족. 그럼 모아서 한번 만나게 하면 되잖아. 그럼 한 번도 안 했다고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이제 평화통일하니까 뭐다? 많은 사람들이 다 지지를 얻으면서 이제 이승만보다 위협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이승만 입장에서 이 새끼 놔두면 돼, 안 돼? 안 되지요. 그래서 이제 얘를 탄압하기 위해서 다행히도 얘가 무슨 통일을 외쳤어? 평화 통일을 외쳤죠. 무슨 색깔 칠해주면 될까요? 빨간색. 그래서 얘는 뭐더라? 알고 보니까 간첩 새끼다. 그래서 진보당 사건을 벌여서요 1심 재판으로 사형대에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무슨 당 사건? 진보당 사건 이렇게 말하게 돼요. 다시는 이런 놈이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애들 잡아놓는 걸 무슨 법이라죠? 우리 보안법이라죠. 그래서 보안법을 또 뭐더라? 되게 추상적으로. 그러니까 위헌 소지가 있어요. 원래 법은 구체화시켜야 되잖아. 되게 추상적으로 보더라. 자기 정적을 제거할 수 있게 개헌을 했습니다. 당연히 야당 의원들이 이거 반대했겠죠. 이것도 뭐다? 날치기로. 날치기가 뭔지 아시나요? 날치기는 뭐다? 그렇죠? 이 국회 소집을요 몰래 하는 겁니다. 자기 지지하는 애들한테만 몰래 해가지고 새벽녘에 불러요. 야당 애들 못 오게 하고. 그리고 혼자보다 새벽녘에 통과시키는 걸 날치기 법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 날치기로다 진보당과 보안법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되셨나요,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만 빨리 줄치고 들어갈게요. 자, 거기 도표 보고 따라봐요. 도표 보면은 파란색 네모칸 그 2라고 적혀 있죠. 52년에. 그게 바로 몇 대 대통령 선거 말한다? 2대 대통령. 그다음 동그라미 1번이 바로 뭘 말하는지 알겠죠? 개헌안을 말합니다. 몇 차 개헌? 1차 개헌. 그럼 1차 개헌 내용만 줄쳐요. 1차 개헌. 별명이 뭐라고요? 무슨 개헌? 발췌. 어디서 일으킨 거죠? 부산. 핵심 내용이 뭐였어요? 간선제를 뭘로 고쳤다? 직선. 그것만 줄쳐요. 그리고 당선되었어요. 당선된 다음에 이제 뭐더라? 3대 대통령 선거 가기 전에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2번 빨간색 보이죠? 그게 몇 차 개헌? 2차 개헌. 별명 뭐라고요? 4.4 5.2. 무슨 제한 철폐만 줄치면 돼요? 죽임 제한 철폐. 그래서 이제 50년에 몇 대 대통령? 3대 대통령. 3대 대통령 선거 있죠? 위에 보일 거예요. 이승만, 이기붕, 신익희, 장면, 조봉암 보이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3대 대통령은 이렇게 개요요. 대통령 후보 몇 명이 등장했다? 3명이 등장했다. 그렇게 기억하면 될 겁니다. 그 이승만이 당선되고 조봉암이 떴더라. 그래서 조봉암을 제껴버리기 위해서 옆에 나와있죠. 무슨 사건? 진보당 사건.
다시는 이런 놈이 나오면 안 되니까 무슨 법도 통과시켰다? 보안법. 정리됐나요, 여러분들? 자, 그럼 이제 우리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447번. 자, 문제 페이지 다시 말씀드릴게요. 123페이지 447번. 그 447번 보기 자료 보면요, 익숙한 숫자 나오죠. 숫자만 찾아봐요. 135.33333 나오죠, 여러분들? 네, 그럼 이거랑 관련된 게 무슨 기원이더라? 4452 몇 차 기원? 2차 기원. 그럼 2차 기원의 내용이 뭐였어요? 그렇죠. 중임 제한 철폐. 누구에 한해서만?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만 중임 제한 철폐. 그럼 정답 알아서 몇 번 나옵니까? 3번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124페이지 갑시다. 가 인물이 집권되던 시기 상으로 올바른 것 이렇게 나왔습니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그러니까 대답이 갈아봤자 더 못 산다. 웃기지 않나요? 야당에서 갈아보자. 그러니까 갈아봤자 더 못 산다. 56년 나오면요, 연도 외우지 말고 봐봐요. 48년에 1대 대통령, 4년 뒤면 52, 그 다음에 50이면 3대. 그렇게 여러분이 찾아가면 된다고요. 자, 그래서 이건 3대 대통령 선거구나.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이승만 정권 시기 때 배웠던 것만 고르면 돼요. 우리 이승만 때는 1차 개헌이 있었고 2차 개헌이 있었죠? 유신헌법 배운 적 없고, 소련과 수고 배운 적 없고, 남북정상도 아니고, 일본과 국교정상 아니고, 정답 몇 번 들어가면 됩니까? 5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기에? 자, 그럼 이제 우리 이승만 정권도 마무리 집시다. 자, 이제 돌아오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제가 길게 말했지만 결국 이거죠. 이승만 정권 때 그냥 몇 차 개헌 물어본다. 1차 개헌, 2차 개헌 물어본다. 그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맞죠? 그 다음에 이승만이 이제 뭐다? 3대 대통령 선거 가까스로 이기고, 이제 몇 대? 60년 4대 대통령 선거 때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혁명이 일어나요. 그게 바로 뭐다? 4.19 민주화 혁명이 되겠습니다. 그럼 초점을 어디다 맞추면 돼? 민주에다 초점 맞추면 됩니다. 자, 그러면 민주화 혁명이 왜 일어나는지 들어갈게요. 자, 여기가 이제 몇 대 대통령 선거 있을 때다? 4대 대통령, 4대 대선이 있을 때가 되겠습니다. 4대 대통령 때는요, 이제 무소속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이 4대 대통령의 승만이 나갈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무슨 제한 철폐되었으니까? 중임 제한이 아예 철폐되니까 얘는 계속 나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됐나요, 여러분들? 그리고 부통령이 당연히 누가 나오고, 꼬봉 새끼 이기부. 그 다음에 이번에 민주당엔요, 조병옥 의사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조봉아만이에요. 조병옥이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이 시기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 찍기려고 다 벼르고 있었을까, 이번에는. 이번엔 진짜 떨어뜨린다. 이제 조병옥 찍어야겠다. 그럼 조병옥이 당선할 게 너무나 뭐더라? 다 기정 확실화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대통령 되면 어떻게 돼요? 국정 수행을 하기 위해서 건강한 몸을 찾아야 되죠. 몸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가서 병 좀 치료하고 오겠다. 미국에 가버립니다. 이게 마지막 인사였어요. 거기서 뭐더라? 또 치료받다 죽게 돼요. 그러니까 이승만 하늘이 도와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대통령 부정 없는 거야. 무소속도 없어. 자동 당선돼 버립니다. 그래 4대 대통령이 취임돼요. 됐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봐봐요. 이때가 이름 넘어갔단 말이야. 그럼 이제 뭐더라? 이제 내려오게 되고 늙으면 이제 자신이 뭐더라? 노후 보장이 돼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부통령 무조건 누구 만들어야 된다? 이기붕을 당선시켜야 돼. 근데 이 새끼 완전 빙신 새끼란 말이야. 이 지지율이 있어 없어? 거의 제로에 가깝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새끼, 요 놈을 당선시키는 과정에서 드디어 이승만의 모든 부정선거 노하우가 총 직결된 거. 그게 바로 무슨 선거더라? 3.15 부정선거가 되겠습니다. 3인 1개조 투입. 3명이 같이 가게 돼요. 투표 비밀 투표죠. 공개 투표로 했습니다. 그리고 공개된 당시엔 뒤에는 백골단 따뻘대가 있어요. 바로 찍으면 바로 대가리 쳐버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품 살포하고 돈 뿌리게 되고요. 그 다음 막걸리도 3회이고 정신은 그러고 개표할 때 원래 같이 들어가야 되잖아. 지네들만 들어갔어. 근데 이건 약과야. 어느 정도로 부정선거가 심했냐면요. 그래서 우리 국민이 2천만 명인데 이기붕 표가 2,400만이 나올 정도였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미리 표를 찍어버렸다고 보시면 돼요. 미리 사전에 뭐다 표를 만들어 놓은 거. 인구보다 더 많은 표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다 얘네들 깜짝 놀랐어요. 그 지방 단위로 표를 만들려고 하니까 충성신보기에서 너도 나도 만든 거야. 그 표를 지키게 하다 보니까 어때요? 막 인구수를 초과하려고 그래. 명령이 다시 떨어졌어요. 빨리 이 표 본다 불태워버리라고. 그래서 이 당시 모든 야산에서 뭐더라 불이 다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것도 사진이 보면요, 요 사진이요. 그 아주머니들이 3명 1명 있어도 손잡고 하죠. 이게 상호 감시제였다 보시면 돼요.
이 꼬맹이들이 지금 무슨 뒤적거리고 있죠. 이게 불타버린 성감이에요. 야산에다 보더라 성감을 묻고 그다음에 나 불태운 사건.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선거 결과 사람들이 믿을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더라?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혁명 뭐가 터지게 되더라? 4.19 민주혁명이 일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에서 사람들이 이제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한다? 계엄령 선포하고 경찰에 총 쏴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에서? 대구하고 어디에서? 마산에서 시위가 계속 일어나게 되는데요. 마산고 학생 김주열 군이 시위에 가담했다가 이제 체류탄 맞고 죽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체류탄 쏠 때는 원래는 직방이라 45도로 올려야 되죠. 이걸 직방으로 쏴버린 거야. 체류탄 하나 이만하단 말이야. 사람 얼굴에 맞고 죽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어린 학생이란 말이야 이게. 그럼 학생이 교복 임시로 체류탄 맞고 죽었으면 사람들이 이거 보면 분노하겠죠. 그래서 이것을 뭐더라? 은닉하게 해서 시체를 끈에다가 땅에 묶어놓고 바다에 던져버려요. 떠오르지 못하게. 이걸 실제 은닉한 거지. 이거 경찰이 했다고 이것을. 근데 이제 하늘의 도우사. 이게 마산 앞바다에 떠오르게 돼. 3일 뒤에. 온몸은 다 시신 뿌려 있고 아직도 뭐가 박혀 있고 체류탄이 박혀 있고 교복이 입고 있고. 그래서 이때 시민들이 더욱더 분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도 거짓말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여기 얼굴 보이죠? 귀. 그러니까 체류탄이 박힌 채로 보더라 김주열 신이 떠올랐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다 이건 진짜 아니지 않냐. 그래서 이제 고려대생들이 이제 4월 18일 치고 나오게 되거든요. 이걸 또 깡패를 시켜. 이 고대생이 우르르 나오니까 깡패들이 와서 강목으로 체인으로 다 때려잡아. 이걸 또 신문 기자가 보더라 신문사에 나오게 되고, 그다음 이제 서울대 대학생들이 드디어 튀어나오게 되고, 그럼 어린 학생들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초등학생까지 나왔어요. 초등학생까지. 제발 우리 엄마, 형, 동생, 오빠들한테 총som 쏘지 말라고. 그래서 모든 시민이 가담했던 게 바로 4.19 혁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더라? 시민들이 이게 다 벌려놨으니까 이제 마지막에 서울대 교수단도 와서 시국선언하고 승만이 내려라. 이걸 봤던 미국도 와요. 미국에서 한마디 합니다. 승만이한테. 그만해 처먹으라고. 그래서 이제 이승만이 하야된 거. 이게 바로 뭐더라? 4.19 민주화 혁명이 되겠습니다. 되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많은 길게 했지만 여러분이 기억할 건 이거예요. 4.19 혁명이 직접적 도화선이 된 건 무슨 부정선거 때문이더라? 3.15. 그래서 여러분한테 사례에는 선거권 나왔죠. 뭐 선거가 부정선거됐다. 선거권마저 권력 마수 앞에 매도되었다. 그럼 무조건 무슨 혁명이더라? 4.19. 그리고 또는 누가 나오면 김줄라도 무슨 거더라? 4.19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다? 이승만을 뭐다? 끌어내린 거. 그걸 우리가 뭐 하더라? 하야됐다 이렇게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야된 대통령이 우리나라 유일합니다. 박근혜는 탄핵된 거예요. 합법적으로. 이건 다 시민이 직접 끌고 내려온 걸. 그러면 다 하야시켰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하야된 다음에 여러분들 대통령이 갑자기 이제 사라진 거잖아. 그럼 국정수행 누가 이끌어가죠? 대통령 구시에 누가 이끌어가? 국무총리라고 들어봤죠. 그래서 이제 누가? 허정 국무총리가 이제 과도기 정부를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허정 과도 입법 정부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사람 이름만 누구라고요? 허정. 그럼 얘는 뭐 딴 거 하면 된다 안 된다? 아니 되는 거죠. 얘는 이제 시민들의 요구를 다 받아들여서 우리가 지금 대통령 하다 보니까 독재 정치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몇 차 개헌으로 이어진다? 3차 개헌.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특징적인 개헌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무슨 책임제? 내각 책임제로 바꿨다고 보시면 돼요. 일명 뭐더라? 입헌 군주제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따로 뽑지 않아요. 우리 누구만 뽑더라? 국회의원만 뽑는 거예요. 국회의원만. 그리고 국회의원에서 다수당이 됐죠. 다수당이 누가 되고? 총리가 되고, 총리가 행정부를 구성하는 체제. 일본이 이런 체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대단해 대강? 아주 쉽게 말하면 이거라고요. 우리는 국회도 뽑고 대통령도 뽑지요. 권력 분리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얘가 너무 파워했던 게 문제가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만 뽑고? 국회의원 뽑고 국회가 다시 행정부를 구성해요. 행정부는 이제 국민과 관련이 있다 없다? 없게 되고 여기까지만 우리는 뽑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내각을 행정부를 하거든요. 그럼 얘네가 같은 놈들이잖아. 그래서 일명 뭐다? 내각 책임제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다 필요 없고 그냥 일본과 같은 체제가 되었더라. 근데 여러분들 그게 바로 몇 차 개헌이다? 3차 개헌. 그리고 국회도 몇 원제로 바뀌었다? 양원제 개헌이 됐던 게 바로 4.19 혁명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되죠 여러분들? 다시 지금 우리가 정리할게요. 갑자기 막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4.19 혁명 요거 때문에 일어난 거 다 됐죠. 사람 이름, 학생 이름 김줄군 됐죠. 그 결과 이승만 내려왔죠. 그래서 이제 허동 과도 정부가 시민들의 요구를 받들어서 개헌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건 뭐다? 우리가 민주화를 가기 위한 개헌안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 뭐다? 대통령 뽑지 말고
국회한테 모든 힘을 빌려주자.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무슨 책임제? 내각 책임제. 그리고 국회가 이제 어떻더라? 미국처럼 몇 개가 만들어진다? 2개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참의원과 민의원. 그냥 상하 양원제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나라 국회가 지금 하나잖아. 미국은 2개인지 알고 있죠? 법 통과하기 어려운 게 어디야? 미국이에요. 2번 통과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이때보다 상하 양원제로 되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보다 장면 내각이 만들어져요. 자, 그래서 우선 장면 내각이 이따 갈 거니까 거기까지만. 교재 봐봐요. 자, 60년에 무슨 부정선거 줄치면 돼요? 3.15 부정선거. 3.15 부정선거 때 무슨 혁명이 일어났더라? 4.19 혁명. 그 4.19 혁명 밑에 보면요. 허정 과도 정부라고 있죠? 거기 밑에 줄칩시다. 자, 4.19 혁명 밑에. 자, 허정 줄치고요. 얘가 했던 게 몇 차 개헌이다? 3차 개헌. 무슨 책임제? 내각 책임제. 근데 뭐더라? 양원제. 일본은 국회가 모든 걸 책임지는 체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국회 우두머리가 누구야? 총리라고 들어봤죠? 아베.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그놈이 이제 모든 것을 국정을 끌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천황은 그냥 뭐다? 상징적이죠. 그게 입헌 군주제. 근데 우리나라는 군주가 없잖아. 대통령을 뽑긴 뽑았거든요. 윤보선이라고 그냥 허수아비 대통령. 그래서 그냥 입헌 군주 대신에 우리나라는 군주가 없다 보니까 내각 책임제 이렇게만 말할 뿐입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자, 문제 풀어봅시다. (445번) 무슨 부정선거 나왔죠? 3.15 부정선거. 자, 페이지는 123페이지 123페이지 3.15 부정선거. 시국선언 발표한 12대 나는 대학교수단. 그럼 이건 무슨 혁명 들어가면 되죠? 4.19 정답 몇 번? 3번. 446번도 정답은 바로 나오거든요. 대신에 그냥 뭐다? 보기 자료를 읽어보세요. 자유당. 우리 자유당이 누구 당이었다? 승만이 당이었다는 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또 무슨 부정선거 일어났고? 60년에 3.15 부정선거. 그래서 결국 누가? 김주열도 죽게 되고요. 이승만은 하야되었다. 결과 거기 보시겠어요? 무슨 책임제? 내각 책임제, 상하 양원제. 요거 했던 거 뭐더라? 허정이라는 사람이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 몇 번 들어가면 되고요? 1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50번. 어, 450번. 124페이지 450번. 그 대통령 후보 보이시죠? 승만이 있고 누구 있죠? 조봉암. 근데 무효표 봐봐요. 엄청나지요? 자, 그래서 요건 후보자가 뭐더라? 한 명이 죽었던, 그리고 조범이 나왔던 건 몇 대죠? 4대 아니면 3대였어. 3대였다는 거 기억나죠? 그래서 3대 대통령 선거 결과, 누가 이제 엄청나게 인기를 몰이한다고 했어요? 조봉암이. 그리고 얘가 만든 당이 무슨 당이었다? 진보당이었죠? 그럼 진보당 조져야 되잖아. 그럼 무슨 사건? 진보당 사건. 그 다음에 이런 새끼 다시 나오지 않게 해서 무슨 법을 더 개헌시켰다? 보안법. 그래서 그냥 이것만 들어가면 돼. 그냥 조봉암이 무슨 당 만들었다? 진보당 만들었죠? 그렇죠? 3대 대통령 선거 결과. 그 다음에도 뭐더라? 진보. 이렇게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거 진보. 네, 진보당과 보안법. 자, 그래서 보안법 파동 진보당. 4.45 개헌은 이전이잖아. 그래서 얘가 나갈 수 있었죠. 그래서 틀리게 되고 1번은 뭐더라? 몇 대 대통령 선거다? 4대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정답 몇 번? 기억과 니은 1번 이렇게 돼요. 되나요, 이거?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지금 좀 어려워 보이는데 이거 연습 한번 해야 돼요. 연습하기 좋은 게 교과서 보지 말고 이렇게 여러분이 한번 해봐요. 48에서 몇 년? 52. 52에서 몇 년? 56. 56에서 몇 년? 60년. 그럼 이때가 몇 대 있었다? 2대 있었다. 근데 얘가 뭐더라? 국회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몇 차 개헌했다? 1차 개헌. 3대 대통령. 나가야 되는데 대통령 1년 중임 1회. 대통령 4년 중임 1회 직선제잖아. 중임 1회가 걸리네. 그럼 그 사이에 뭐 한다? 개헌해야 되겠구나. 그게 바로 뭐더라? 2차 개헌.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고. 여기 3대 대통령 때 후보자 몇 명 나왔고? 3명. 그 중에서 이제 뭐더라? 무소속이가 엄청나게 인기몰이 했었죠. 그게 무슨 당을 만들었다? 진보당.
그럼 이 진보당을 조져버려야 되니까 그 이후에 진보 여기 들어가시면 되겠고 4대 대통령 이때마다 자동 당선된다고 썼죠? 네, 부통령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무슨 부정선거? 3.15 부정선거 그 다음에 이러한 게 바로 뭐더라?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혁명 4.19 혁명이구나. 이걸 백지에다 한번 그려보는 게 가장 정확하게 이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꼭 해보세요. 그러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얘네가 왜 했는지 뻔하니까. 자 그래서 우리 이승만 됐고 자 그다음 이제 이 공화국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페이지는 그대로예요. 86페이지 그대로 피시면 돼요. 자, 페이지는 몇 페이지라고요? 86페이지 그대로 피시면 되겠고 48년부터 이승만 대통령 있죠. 이승만 몇 년 해체 먹었다? 12년 그렇게 하면 돼요. 12년. 그러면 12년 더해요. 몇 년 끝났더라? 60년. 그리고 60년에 무슨 혁명이 일어났다? 4.19 혁명이 일어났다. 그렇게 크게 보면 되겠고 자, 요건 암기하세요 이제. 60년부터 딱 1년 동안만 있었던 거 그게 몇 공화국이다? 2공화국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내용은 간단해요. 60년에 4.19 혁명이 일어나서 뭐가 만들어지고 허정 과도입법 정부가 만들어지고 몇 차 개헌으로 이어진다고 썼죠? 3차 개헌으로 이어졌다. 내용 말해봐요. 두 가지. 무슨 책임제? 내각 책임제. 그러니까 내각이 행정부를 말하는데 국회가 책임진다는 뜻이에요. 왜? 국회의원들이 뭘 구성하니까? 내각을 만드는 거니까. 됐나요, 이거? 그 다음에 국회는 무슨 제였다? 양원제 국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결과 이제 자유당이 총선에서 압승할까 하면 민주당이 그 당시 야당이었잖아. 여당이 누구였고? 자유당이었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 계속 부통령만 했던 놈이 있었어요. 장면이 얘가 총리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무슨 내각이 만들어지더라? 장면 내각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됐나요? 이 장면이 권력자고 윤보선보다 허수아비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고 그래서 4대 대통령보다 승만이 당선되다가 바로 내려오고 4대가 윤보선 이렇게 되겠습니다. 대통령 몇 대인지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고 무슨 내각이 만들어졌다는 것만 장면 내각 얘가 또 몇 차 개헌했더라? 장면 내각 있던 게 4차 개헌. 가장 안 물어봐요. 4차 개헌. 민주정치의 가장 기본이 뭐예요? 선거라는 거 알고 있죠? 선거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의 참정권 행사잖아. 근데 선거를 더럽혔잖아. 3.15 부정선거. 그래서 그 부정선거 가담자 처벌하기 위해서 4차 개헌이 일어났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이건 바로 뭐더라? 뒤처리라고 보시면 돼요. 바로 3.15 부정선거 가담자 처벌하기 위해서 몇 차 개헌이 일어났다? 4차 개헌. 법은 원래 법 제정 이후만 처벌해야 되잖아. 그 전에 건 처벌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소급입법하기에서 개헌까지 일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의할 점 이거예요. 허정이 했던 게 3차예요. 장면이 3차 한 거예요. 허정이 3차고 이 3차 개헌이 무슨 내각 만들어줘? 장면 내각이 있던 게 몇 차입니다? 4차 개헌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나 여러분들? 그래서 이때 장면 내각을 우리가 몇 공화국이라고 불러요? 이거를 2공화국 이렇게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 여러분들? 그리고 2공화국 시험 문제 잘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우선 장면 내각이 만들어졌는데 이 새끼들 권력이 약했어요. 그냥 지네끼리 뭐더라? 심판이 구판이 또 파벌 싸움이에요. 이 새끼들. 권력 다툼이에요. 바보들이. 아니 힘들게 민주정치 만들었으면 정치 잘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지네끼리보다 또 권력 다툼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람들의 요구, 그래 자유와 요구는 그래도 많이 들어줘요. 이승만 때보다 언론의 자유라던가 집회의 자유 같은 거 많이 풀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민들이 통일을 했거든요. 자 이제 우리 이승만 없으니까 뭐 하자? 통일하자. 이런 분위기가 본물치인데 얘네들은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고 해요. 지금 먼저 뭐 해야 된다? 경제개발이 우선이다. 그 다음에 통일하자. 그러니까 민간의 요구를 많이 받아들인다 못 본다? 못 받아들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이 열받은 거야. 우리가 대통령까지 끌어다니는데 왜 니네가 우리 말 안 듣냐? 이때 시민들도 너무 자부심이 컸습니다. 툭 하면 데모하고 툭 하면 집회했어요. 한번 하니까 재밌는 거지 이게. 학생들은 막 학교 안 가니까 좋고 막 이러면서 나가자 막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많이 데모도 일어나고 정신없던 시대가 요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사회가 매우 혼란스럽죠. 권력도 어때? 지네끼리 단단하지 못하고 싸우고 있죠. 그러니까 누가 때려잡기 좋더라? 군인들이 출동하기 딱 좋았던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군인들이 봤을 때는 어떻더라? 안보를 문제 삼으면 되는 거야. 맞죠? 그냥 뭐더라? 권력도 약하니까. 그래서 은인 자주 하던 박정희가 탱크 들고 이걸 무찔렀던 게 5.16 군사 구테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페이지 86페이지 줄쳐놓읍시다. 자 86페이지 맨 밑에 86페이지 우리 허정과도 줄쳐놓지 않았나요 여러분들? 몇 차 개헌까지 줄쳐놨죠?
3차 기원까지 줄쳐놨죠? 요 결과 무슨 생각이 만들었다? 장면 내각이. 장면 줄치고 얘가 했던 게 몇 차 기원이고요? 4차. 나머지는 줄칠 필요도 없어요. 심판이 구판이 첫 싸웠다. 각종 자유와 조치. 통일 문제는 적극적이었다, 소극적이었다. 소극적. 그래서 민간인들이 이런 얘기했어요.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우리끼리 정부 끼지 않고 우리 민간인들이 통일하겠다. 이런 급진적인 통일 정책이 나올 때가 요 시기. 그러니까 사회가 되게 뭐다? 혼란스러웠던 시대가 이 공화국이더라. 그렇게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면 돼요. 페이지 124페이지. 미안해요. 123페이지. 23페이지요. 123페이지. 448번. 거기 보면 민의원이 있고 참의원이 있죠. 국회가 몇 개란 뜻이 될까요? 2개란 뜻이에요. 그리고 당은요. 누가 다 표를 수리하고 있죠? 민주당이 하고 있죠. 그냥 우리가 익숙한 당 배웠는데 승만이의 당이 무슨 당이었다? 자유당. 그래서 득표했어, 이 새끼들. 자, 그래서 우선 여기 뭐더라? 몇 공화국이더라? 2공화국이구나. 그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우리 2공화국 때는요, 행정부 수반, 행정의 수반이 바로 있다. 대통령이 때문에 국무총리였다. 국무총리. 여러분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일부 임명하죠. 파워가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입법기관입니다. 그래서 X. 이전 정부보다는 언론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된 거 맞는 얘기. 이 새끼들 강력한 여당이었다. 네, 지네끼리보다 싸우기 바빴다고 썼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기억과 디귿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공화국 끝났고요. 1, 2공화국 끝났고, 자 이제 누구 들어갑시다? 박정희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여기 봐봐요. 그냥 천천히. 48년부터 60년까지는 이승만이가 다 헤쳐먹었던 시대죠. 헌법을 바꿨지만 그냥 이승만 정권이었잖아. 그래서 역사학적으로 그냥 10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1공화국 때 우리가 몇 차 개헌이 있었더라? 1차 개헌, 2차 개헌이 있었다. 그게 핵심이고, 그리고 60년에 우리나라 최초 혁명, 무슨 혁명이 일어났다는 거 기억하면 되죠? 4.19 혁명, 그거 하나 기억 잘하면 돼요. 그 4.19 혁명 결과 허정과도 정부에서 3차 개헌되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몇 공화국 있더라? 살짝 장면내가 있었죠? 이게 60년부터 61년 몇 공화국이더라? 2공화국. 우리나라에서 가장 특징적으로 무슨 책임제였다? 내각 책임제 정부. 하지만 얘는 오래 간 다음 61년에 끝난다? 61년에 끝났다. 되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61년에 드디어 누가 등장한 건 다 알고 있어요. 5.16 군사 쿠데타로 박정희가 등장하죠. 그리고 박정희 몇 년 헤쳐먹더라? 예, 이렇게 먹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나? 18년 더 하면 되겠죠? 그럼 몇 년에 박정희 죽었다는 거 알 수 있더라? 79년. 그래서 우리 거의 70년대까지는요, 2명의 대통령만 알면 끝나게 됩니다. 되겠죠? 그래서 공부하기 편하게 승만이와 박정희가 있었다.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고요. 5대 박정희, 6대 박정희, 7대 박정희, 8대 박정희. 그 다음에 9대 하다가 이제 내려오게 되었던 게 요 3공화국과 유신이 되겠습니다. 갑시다, 이제. 자, 이제 박정희 정부는 이제 몇 년부터 우리가 들어가면 되죠? 61년, 그 다음에 이제 63년. 요것만 또 기억합시다. 연도, 여기만. 자, 박정희가 이제 군사 쿠데타 한 거, 그 다음에 군발이로 나라 다스리는 시대를 무슨 기라고 하더라? 군정기, 이렇게 말합니다. 군사 쿠데타는 여러분들 다 들어봤었죠? 그냥 뭐더라? 박정희가 그냥 뭐다? 탱크 들고 뭐더라? 청와대 뭐더라? 습격한 사건. 그럼 뭐다? 5.16 군사 쿠데타,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됐나,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약속을 했어요. 지금 사회가 되게 어수선하다. 우리가 뭐다? 안정화 시켜주겠다. 먹고 살기 힘들다. 우리가 경제개발 해주겠다. 그러고 나면 민간인에게 정권을 이양하겠다. 이게 5.16 혁명 공약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16 혁명 공약을 내세우고요. 군인으로서 나라를 다스렸던 시대가 61년부터 몇 년까지다? 63년까지가 되겠습니다. 됐나,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얘는 뭐다? 권력 기반이 있어, 없어? 국회도 없고 행정부도 없잖아. 그래서 만드는 게 뭐더라? 국가를 새롭게 만들어주겠다. 국가 재건 최고회를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신한테 반대하는 새끼를 다 때려잡아야 되잖아. 그래서 CIA를 뭐다? 모방한 첩보기관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유명한 뭐야, 그게? 중앙정보부. 엄청난 권력이 높았던 거. 그러니까 원래 CIA가 하는 역할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 007이나 스파이, 막 첩보 애들 있잖아. 그게 CIA가 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 세계 첩보를 다 수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됐나 여러분들? 그래서 그걸 모태로 만들어진 정부가 중앙정부부. 하지만 얘는 뭐더라? 대부분 뭐더라? 국내 누구 비판하는 애들? 박정희 비판 애들 뭐더라? 잡아다가 조져버렸던 곳이 중앙정부. 최고 높았던 권력 기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 여러분들? 그냥 국회의원들보다 잡아다가 여기서 쫓아버린다고요. 마음에 안 드는 보다 잡아다가 지구상에 없애버리고 그런 역할을 했던 게 중앙정부 최고 권력 기반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30 먹은 새끼가 사단장 싸다기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최고 권력 기반이 중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신의 확고한 권력 기반 만들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 사람이 계속 군발이로 나라 다스리고 싶을까요? 대통령 하고 싶겠죠. 그래서 이제 몇 차 개헌? 그 3차 개헌에서 뭐 나 대통령 못하잖아. 해봤자 보다 허수아비이고. 그래서 이제 몇 차 개헌이 일어나더라? 군정기 때 5차 개헌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군정기 때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 자, 이 사람이 만들었던 거 국가를 새롭게 만들겠다. 무슨 회의? 국가재건 최고회의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무슨 정부를 만들었다? 중앙정부부 이렇게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몇 차 개헌? 5차 개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빼먹었던 게 뭐야? 정치활동 정화법이란 거거든요. 정화법. 박정희 정화 이름 비슷하죠? 박정희 안 비슷하나? 글자 좀 비슷하잖아. 이게 깡패 때려잡는 거는 군마리들의 특징이에요. 전두환도 깡패 때려잡고 노태우도 깡패 때려잡아요. 그래서 얘가 제일 먼저 깡패 때려잡은 게 정치활동 정화법. 이승만이 그 당시에 그 주먹 깡패들 있죠. 자신의 신복으로 부려먹었어요. 자기한테 마음에 안 드는 애들보다 깡패 시켜서 다 조져버렸습니다. 그런 애들보다 정치권계 연루된 깡패들을 무슨 깡패를 한다? 정치 깡패라고 했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제 박정희가 뭐더라? 정치계에 줄된 놈, 깡패들 보다 소탕하겠다. 그게 뭐다? 정치활동 무슨 법이더라? 정화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명했던 동대문구다 이정재. 그래서 조리돌림 맞는 거죠. 나는 깡패입니다. 국민의 심판받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가행진 시키는 거예요. 봐라, 내가 있으니까 이게 뭐더라? 조폭들 다 처단하지 않냐. 그래서 군사재판으로 사형대 다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이러면서 뭐더라? 인기몰이 작업했더라. 정리됐나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몇 차 개헌? 5차 개헌. 자, 그럼 5차 개헌은요? 다음에 무슨 형 중심제가 되겠고? 대통령 임기는 똑같이 몇 년? 4년. 중에 몇 회? 1회. 대통령은요? 국회에서 뽑으면 안 되겠죠? 국회에 정당도 없잖아. 그럼 당연히 무슨 직선제? 국민 직선제. 몇 차 개헌과 내용 똑같죠? 1차 개헌과 똑같죠? 우리 초대형법이 뭐였어? 대통령 중임 4년 중임 1회 국회 간선제. 그래서 1차 개헌이 뭐였다? 이걸 뭘로 고친 거? 직선제로 돌린 거고 2차 개헌은 뭐다? 중임 제한 철폐했던 거 기억나죠? 몇 차 개헌과 똑같다? 1차 개헌과 5차 똑같다. 그리고 퉁치고 넘어오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군정기 시기까지 줄쳐놓읍시다. 군정기 때 가장 중요한 건요. 그 도표에서 다시 한번 줄쳐봐요. 몇 차 개헌이 제일 중요하더라? 5차 개헌. 대통령 중임 4년 중임 1회 직선제. 그래서 참고 삼아 몇 차 개헌과 똑같다고 머릿속에 기억하면 되죠? 1차 개헌. 밑에다 줄쳐요. 밑에 보면 군정기 있죠? 5.16 군사정변하고 재건 그거 줄쳐요. 국가재건 국가재건 찾았나요 여러분들? 빨간색 글씨. 그 다음에 또 뭐도 만들었더라? 중앙정부라고 있죠? 그건 따로 줄 안 쳐도 돼요. 그 다음에 정치활동 무슨 법? 정화. 거기다 초점 맞춰요. 뭐에다가? 정화에다가. 몇 차 개헌이 있었다? 똑같게 5차 개헌. 그럼 이제 군정기 시기가 마무리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기억할 연도요. 61년부터 몇 년까지? 63년까지 군정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연도를 안 해도 된다고요. 왜냐면은 대통령 임기가 몇 년이야? 4년이죠? 그럼 또 몇 년 단위로 잘라주면 될까요? 4년 단위로 잘라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63년에 요때 이제 몇 대 대통령? 5대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가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민주공화당을 창당하게 되고요. 군복을 벗고 양복을 입고 대통령 후보에 나서게 돼요. 턱걸이로 당선이 됩니다. 드디어 유명한 박정희 시대가 열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박정희 시대가 열리게 되고, 자, 그러면 박정희 시보다 5대 대통령 되고요. 몇 년? 4년 더하면 몇 년이 되죠? 67. 또 4년 더하면 얼마가 되죠? 71. 그래서 여기가 보다 3공화국 그렇게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시기에 했던 활동은요 아주 간단해요. 자, 63년과 67년 있죠? 요 시기는 봐봐. 박정희의 무기가 딱 두 개라고 보시면 돼요. 박정희가 뭐다? 자기 반대한다. 다 무슨 색깔 칠했을까요? 빨간색. 빨갱이다 다 때려잡으면 끝나게 됩니다. 또 하나. 지금도 박정희 욕하면 돼야 한대요. 어르신한테 한번 욕해봐요. 쌍욕을 먹을 거예요. 네가 이렇게 먹고 사는 이유가 다 박정희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저도 아버지한테 박정희 욕했다가 쌍욕을 먹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박정희가 무슨 개발했다는 것도 경제개발. 그럼 경제개발에서 뭐가 필요하더라? 돈이 필요했죠. 그래서 돈 벌기 하는 작업 2개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돈 벌기 했던 게 2개예요. 무슨 협정 체결하고 한일협정. 한일협정이 뭐냐면은 우리가 광복 이후 45년 광복 이후에 일본과는 국교가 재개 안 됐어요. 우리나라도 일본 절대 안 갔고 일본에도 절대 오지 못했습니다. 국교가 없었으니까. 그럼 왜 그랬다? 사죄를 안 하니까. 이승만이 잘했던 건 이거예요. 미국이 가서 자꾸만 이승만한테 종용했어요. 일본과 빨리 친해지라고. 그래야지 우리 새 나라가 공산주의를 막지 않냐. 근데 이승만이 또 이 대포는 되게 컸어요. 미국이 말하는데 싫어 이래. 대책 없어 그냥 싫다 이러면 미국도 놀랬습니다. 뭐 이런 대책 없는 늙은이 다 있나. 그래서 그건 잘했는데 하여튼에 그 뭐지? 이 한일협정 이거 미국이 많이 종용했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한국, 미국, 일본이 태평양을 방어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뭐더라? 한일협정이 이제 누구 때? 박정희 때. 박정희는 권력의 정당성이 없다 보니까 이제 뭐더라? 요구를 받아들이고 미국의 지지를 많이 받게 됩니다. 우리 이제 한일협정 결과 이제 우리나라 3억 달러나 3억 달러 뭐더라? 독립 축하금으로 받게 되고요. 2억 달러 정부 차관, 1억 달러 민간 차관, 6억 달러 받으면서 35년 안에 모든 식민 통치를 퉁치고 끝내버린 게 바로 한일협정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국민들 비판 많았겠죠. 일본 애들이 지금도 어때요? 위안부나 강제징용 있죠. 이거 들먹이는 거예요. 이때 다 끝난 얘기라고. 독립 축하금, 사죄와 배상 있는 거다 없나?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무슨 협정했더라? 한일협정. 그래도 돈은 그래도 뭐다? 좀 벌어왔더라. 그래서 이건 누가 했더라? 김종필과 오이라. 기모 메모각서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무슨 협정 하나만 기억하자. 한일협정. 그리고 이거 갖다 돈벌이 안 됐어요. 진짜 돈벌이 된 거. 요거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게 베트남 파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나도 전투병에 복무하기 싫잖아 솔직히. 근데 다른 나라의 전투병으로 파병하는 건요. 솔직히 필요가 없는 일이라고요. 우리나라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더라 이제 피 팔아서 뭐더라 돈벌이 했던 게 바로 베트남 파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또 어때? 용명제잖아. 베트남 파병 되죠? 뭐가 들어와요? 월급이 뭘로 들어오더라? 달러로 직수입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진짜 경제개발의 커다란 자금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베트남 전쟁이 65년이거든요. 75년까지 돼요. 10년 동안 계속 돈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진짜 돈벌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65년에 무슨 협정 체결하고요? 한일협정. 무슨 파병? 베트남 파병. 돈이 들어왔죠. 이때부터 경제개발이 이제보다 가속화 붙으면서 먹고 살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67년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살만 하니까 압도적인 지지로 몇 대 대통령? 6대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71년에 몇 대 대통령이죠? 70인가 몇 차? 몇 대? 7대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알겠죠? 자, 7대 대통령 선거에 또 박정희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나가고 싶잖아요. 근데 뭐가 걸려? 대통령 4년? 중임 1회. 한 번 헤쳐먹고 2번 헤쳐먹었잖아. 그럼 이제 뭐더라? 못 나갔잖아.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사이에 또. 개헌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차 개헌? 그래서 이제 몇 차 개헌? 6차 개헌이 69년에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6차 개헌은 박정희 대통령 몇 번 대통령 되게 하더라? 한 번, 2번, 몇 번? 3번. 그래서 3선 개헌법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보다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그럼 이제 몇 년까지? 70년까지는 주요 내용이 다 마무리되었다 보시면 됩니다. 됐나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명 몇 공화국 30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거기 도표 봐봐요. 도표 먼저 보고 그 파란색 박스 5번이 뭐야? 몇 차 대통령? 5대 대통령. 여기서 턱걸이로 당선되고 무슨 협정 맺었더라? 한일협정 베트남 돈벌이 돼갖고 6대 대통령 보이죠? 67년 압도적 지지로 당선되었더라. 그럼 이제 7대 대통령 당선 나가기 위해서 몇 차 개헌했더라? 6차 개헌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추가적으로 알아둘 거. 그 밑에 봐봐요. 밑에 한일국교 정상회 있죠? 그거 줄치고 사람 이름 2명 줄쳐요. 누가 이거 했더라? 김종필과 오이라. 그 다음에 6.3시 줄치고요. 예, 우리 사람들이 이거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우리 국민들이 이거 한일협정 한다는 게 좋아했을까요? 사과가 없다고요.
웃잖아요. 독립 축하금이래. 씨발 지네들이 독립시켜준 것도 아니면서. 그래서 뭐더라 사람들이 이건 뭐다 우리나라에선 민족주의도 죽었고 민주주의도 죽었다. 그래서 이제 일종의 시위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을 거행한다. 이게 바로 무슨 시위다? 6.3 시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한일국제정상화 반대하는 시위였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더라 이건 민족이 준 것이다. 그 다음에 여론 수렴했다 안 했다. 이거 몰래 했어요. 이 새끼들 몰래 호텔방에서 했어요. 대놓고 하지 못하고. 이거 알려주면 뭐더라 국민적 반발이 심할 거 뻔히 알고. 그래서 지금 말하죠. 메모각서라고. 메모지다 몰래 이렇게 하면서 겨우 협정 추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족적 민주주의 장려한다. 이게 바로 무슨 시위? 6.3 시위 그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이제 무슨 파병이 되더라? 베트남. 그래서 베트남 파병요. 브라운 각서 하나만 들어가면 됩니다. 줄칩시다. 무슨 각서? 브라운 각서. 베트남 파병 줄치고 브라운 각서 여기까지. 124페이지 문제 하나 451번. (124페이지) 451번. 베트남 파병의 추가 병력. 그 다음에 일본의 3억 달러 무선자금, 2억 달러 장기 자금. 그러니까 이보다 한일 국교 정상화 베트남 파병이 되겠죠? 이거 대강 몇 년인지 알겠죠? 연도 모르더라도 60년 되라는 건 알고 있잖아요. 맞지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랑 관련된 거 어디로 가면 돼요? 군사정면 이후란 거 알겠고 70년 전이란 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 들어가면 돼요? 2번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네, 둘 다 똑같게 65라고 적어요. 65년. 그 다음 453번. 452번 건너뛰고요. 453번. 다음 주장에 제기된 사건을 탐구하는 활동을 적절한 거. 매판적 외교를 결사 반대한다. 사지와 배상 없는 경제협력 웬 말이냐. 총칼로 정권 뺏고 나라 팔아먹는 외교 말아라. 딱 봐도 뭐더라. 군인을 비판한다는 거 알 수 있겠고 나라 팔아먹는 외교. 무슨 협정 말하는 걸까요? 한일 협정 말하는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한일 협정 우리가 관련된 건 누가 이걸 했다고 했었죠? 김종필하고 일본 놈 누가 했더라? 오이라.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잘 따라오신 거 맞나요? 눈을 못 맞추시겠네. 미안해서. 오늘 9시 40분에 끝낼게요.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아니고 지금 찝찝하잖아. 여기서 이제 70만 하면은 유신헌법의 특징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두환하고 노태우까지, 별로 없다고요. 그리고 이게 1987까지는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맥락이 좀 나아지니까, 진짜 딴 얘기 안 하고, 최대한 30분으로 잡고 있는데, 길게 40분 정도.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잘랐다가, 유신헌법 빨리 하고, 나머지 6공학까지 좀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몰라, 씨. 자, 그래서 10분 줬다가 잠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이 아니라 그냥 9시 정도 시작할게요. 한 7분 정도 쉬었다가 최대한 빨리 가고 40분 안에 끝낼게요. 40분 되면 그냥 무조건 수업 끝낼게요.